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단어 형성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단어의 분류가 있는데요. 자, 단어는 그게 두 가지,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일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 자, 여기서 어간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복합어는 어근과 접사 혹은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된 단어.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 어근과 접사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어를 우리는 파생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맨손이라든가 우리 맨이라는 접사에 손이라는 어근이 붙어서 만들어진 맨손이라든가 아니면 믿음. 자, 우리 믿다의 어근 믿에다가 명사 파생 전미사 음이 붙여서 만들어진 믿음. 자, 요런 것들이 이제 파생어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된 단어. 이거를 우리는 합성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밤낮. 자, 밤이라는 어근과 낮이라는 어근. 맞죠? 자, 그다음에 돌아가다. 이건 돌다라는 어근과 가다라는 어근. 자, 이런 단어를 우리는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단어 형성법 부분에서는 그냥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어근에 원래 단어는 어근이 다 한 개 이상은 있죠. 자, 그 어근에 접사를 붙여서 만드느냐 아니면 다른 단어를 붙여서 만드느냐. 그래서 즉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갈 건데, 자, 형태소 분류로 따지면 어근은 실질 형태소고요, 접사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근과 접사는 둘 다 단어 형성시, 즉 단어 형성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근과 접사를 그러니까 자, 어근과 이 접사를 많이들 헷갈려하는 어간과 어미, 자, 이거랑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어근과 접사는 단어 형성법, 단어 형성 시 나오는 개념이고요. 어간과 어미는 용언의 활용 부분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즉 어근과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고요. 어간과 어미는 그 단어가 활용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우리는 어근이라고 하고요. 자,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거나, 여기서 의미는 좀 보조적인, 그죠? 약간의 의미 정도가 될 겁니다. 품사를 바꿔주는 부분을 우리는 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렇게 의미를 더해준다, 더해주는 접사를 한정적 접사,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를 지배적 접사.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접사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 이걸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먼저 간단한 단위로부터, 자, 밥다 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우리 일단 먼저 이 밥다의 실질적 의미를 가진 거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간이 되죠. 그리고 밥다, 밥고, 밥지만, 자, 해서 변하지 않는 부분 역시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가 되는 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밥다, 밥고, 밥지만 이렇게 변하지 않는, 활용시 변하지 않는 역시 간이 되는 거죠. 즉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은 이건 단일어기 때문에 접사는 없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단일어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니까. 자, 그런데 복합어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집밥다. 자, 집밥다. 자, 요 단어는 일단
먼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은 밥이죠. 자, 반면에 그리고 자 거기에다가 짓이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좀 약간 밟는 걸 좀 강조해주는 이 부분이 접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밥다를 활용을 하면 집밥고 집밥지만 여기까지가 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가 미가 됩니다. 자 집밥다 이런 복합어를 보니까 어근과 어간이 나뉘어지게 되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한 개, 합성 한 개 볼까요? 자, 오다와 가다가 합쳐진 오가다. 자, 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오다. 자, 이 오도 어근이 되고요. 가도 어근이죠. 그래서 어근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오가고 오가지만 변하지 않는 자, 요 부분 오가가 간이 되고 다가 미가 되죠. 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복합어 같은 경우는 어근과 어간이 다르니까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일단 우리가 단어 형성법의 가장 기본되는 개념은 어근과 접사가 되는데 이걸 넘어가기 전에 앞에서 지배적 접사라는 말을 했으니까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참고로 지배적 접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지배적 접사는 품사를 바꿔주는 것만 지배적 접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지배적 접사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를 우리는 지배적 접사라고 하는데 품사를 안 바꿔주더라도 통사 구조를 바꿔준다면 이것도 지배적 접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접사는 접사인데 그 영향력이 지배적이다, 되게 크다 이 말인 거죠. 자 예를 들면 경찰이 도둑을 잡다. 자, 요 문장이 있는데 자, 이 잡다에다가 피동의 의미를 붙여서 잡히다, 피동의 접니다. 자, 히를 붙여주면 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자, 이렇게 이 피동의 접미사 히 때문에 경찰이 도둑을 주어 목적어 형태로 이루어져 있던 문장이 주어 부사어 형태로 그리고 목적어에 있는 부분이 주어로 가고 주어에 있던 부분이 부사어로 가는 이런 어떤 문장 통사 구조, 즉 문장 구조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나오는 히 물론 여기서 잡다도 동사고 잡히다도 비동사입니다.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품사는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지만 요 히를 우리는 지배적 접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생어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파생어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근에다가 이제 접사가 붙는 건데, 자, 이 접사가 어근을 기준으로 자, 조금만 옆으로 쓸게요. 어근을 기준으로 자, 앞에 붙는 접사가 있고요. 뒤에 붙는 접사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앞에 붙는 접사, 자, 앞쪽에 있다 해서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근 뒤에 붙는다 해서 꼬리에 붙었다 해서 우리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접사라고 불러도 되고 아니면 접두사, 접미사 이렇게 구분해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랬을 때 어근에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를 접두파생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접두파생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근의 의미를 더하는 기능을 한다. 자,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풋사과. 자, 사과라는 어근에 풋이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뭔가 아직 이른 그렇죠? 그런 사과, 아직 덜 익은 사과. 자, 요런 어떤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거죠. 아니면 뭐 군식구 이런 거 맞죠? 자, 이런 역시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파생어고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늦잠이라는 게 있습니다. 늦잠. 자, 이거 늦잠 하니까 이 늦이 늦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어근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 합성어인데? 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 늦이 접두사로 지금 등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늦잠은 우리 학교에서는 파생어로 봅니다. 그래서 늦은 접두사고요. 늦잠은 파생어다. 자, 이게 예전에 실제 기출 문제로 나왔는데 이게 약간 문제 모의고사 문제에 오류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복수 정답 처리가 됐던 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늦잠이. 자,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접두 파생어는 일반적으로 의미를 더한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접두 파생어는 품사를 바꿀 수는 없나? 그냥 의미를 더하기만 한다. 품사를 바꾸지 못한다.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역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품사를 바꾸는 접두사. 물론 많지 않습니다. 자, 품사를 바꾸는 접두사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 요건 좀 기억을 합시다. 자, 뭐냐? 우리 마르다. 맞죠? 마르다라는 동사에다가 강이라는 접두사를 붙은 강마르다. 이거 좀 더 어감을 세게 하면 깡마르다가 되죠. 메마르다 그런 거. 그다음에 되다라는 동사를 숫대다. 이게 순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다음 엇대다. 약간 건방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강이나 매나 숫지나 엇. 자, 얘들은 전부 다 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그런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품사를 바꾸는 접두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접두사는 의미만 더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품사를 바꾸는 즉 지배적 접사도 있다라는 거, 즉 지배적 접두사도 있다라는 거. 자, 요거는 좀 조심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미 파생어, 즉 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인데요. 자, 이 전미 파생어 같은 경우는 의미를 더하는 기능을 한 전미사도 있고요. 그다음 품사를 바꾸는 전미사도 있고요. 이거를 둘 다 바꾸는 전미사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나무꾼 같은 경우는 그죠? 품사는 안 바뀌죠. 그러니까 나무도 명사고 나무꾼도 명사니까. 자, 그런데 이 꾼이라는 뭔가 이제 나무를 베는 나무를 하는 그런 일을 직업을 하고 있는 또는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도 장난, 꾸러기. 자, 이런 경우도 다 의미를 더해준 거죠. 자, 반면에 그러면 품사를 바꾸는 거에는 뭐가 있냐? 우리 지우다. 우리 동사죠. 자, 지우다 어근에다가 개라는 전미사를 붙이면 지우개는 명사가 되죠. 자, 이렇게 동사에서 명사로 바꿔주는 전미사도 있고요. 자, 우리 공부라는 명사를 하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동사로도 바꿔주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품사를 바꾸는 전미 파생어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어떤 경우가 있냐? 바로 이 형용사를 사동의 전미사를 붙여서 사동사로 만들어주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방이 박다. 자, 여기서 박다는 형용사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문장에 또 박다에 사동의 전미사를 붙여서 예를 들면 촛불이 방을 밝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 밝히다는 동사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미사 희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미상으로는 사동, 즉 시키다라는 의미, 즉 사동의 의미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품사도 형용사에서 동사로 이렇게 품사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에다 사동의 전미사를 붙여버리면 의미와 품사 모두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미사가 된다. 알겠죠? 자,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세요. 이 형용사를 사동사로 만드는 사동의 전미사를 붙이는 거. 역시 이것도 예전에 모의고사의 기출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품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놓쳐가지고 오답이 됐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형용사를 사동사로 바꾸는 게 아니고 만약에 동사를 사동사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동사를 사동사로 바꿔주면 얘는 그냥 의미만 더해주는, 즉 품사는 바뀌지 않고 의미만 더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이가 밥을 먹다. 자, 요 먹다에다가 사동의 전미사를 넣으면 문장 구조가 바뀌고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자, 이래 버리면 얘는 품사는 똑같죠? 자, 그런데 역시 이 사동의 전미사를 넣어서 의미, 즉 사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죠. 자,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자, 요렇게 우리 파생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즉 파생어는 선생님이 계속 수업하면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접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접사를 쓰느냐, 그 접사의 위치에 따라 접두사, 전미사로 나누고 그 접사의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의미를 더하느냐, 품사를 바꾸느냐, 한정 접사냐, 지배적 접사냐. 자,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게 파생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강의를 끊고요. 합성어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